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어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문 기사에 났었는데, 여기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 엄청난 복지국가입니다. 예, 한번 볼게요. 자, 임대주택 비율 최고 30%로 재개발 사업성 비상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도 세입자 대책, 이주비 영업 손실 보상비 지급. 이 법에도 없는 거거든요. 법에도 없는 건데 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임대주택 비율을 최고 30% 올리겠다, 최고로 30%까지 올리겠다 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쭉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2019년 주거종합계획이라고 해갖고 이제 어제 발표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이 내용들이 이제 페이지로 보면 한 40몇 페이지 되는데, 제가 내용만 좀 간추려 가지고 봐야 될 내용들, 그리고 아니면은 타이틀을 보면서 이제 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 2019년 주거지원계획. 그래서 보면은 주거지원이라는 것이 거의 택지개발 위주로 신규 주택 공급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그리고 뭐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주거급여란 말 들어봤습니까? 뭐 주거급여 110만 가구, 저리에 구입 전월세 자금 26만 가구 지원.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주거급여를 주고 그리고 저리에 구입 자금, 이제 주택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리도 빌려주고 뭐 전세자금 대출을 뭐 해준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임차인들을 이제 보호한다는데, 완전 복지국가 수준인데, 이 복지국가에 어떤 법이 있는지 이 주거급여라는 걸 찾다가 저 몰랐었는데 알았습니다. 이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2018년 10월 1일 날 시행을 했는데, 자,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되어야 하는 금전 또는 물품. 하여튼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복지국가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을 했는데, 우리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자격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자격이라고 표현하니까는 참 씁쓸하네요. 그쵸?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자격, 참 씁쓸한 자격입니다. 이런 자격들은 제발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을 말한다. 그만큼 적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제발 이런 자격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주거급여법이라는 것까지도 만들면서 이제 2018년 10월 1일 날 시행을 해요, 이제. 참, 이런 게 있네요. 그쵸? 몰랐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었던지. 자, 추진 방향을 보면 2019년 이제 추진 방향을 보면 별 이상한 법도 생기지만 이상한 말도 많이 씁니다. 뭐 포용적 주거복지, 포용한다, 이렇게 너그럽게 뭐 용서해서 뭐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거죠. 포용적 주거복지, 안정적 주택시장, 편안한 주거환경.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존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일단은 뭐 집 사는 건 다 맞고, 택지 개발하는 건 막 사도 되고, 웬만한 서울에 집 사는 건 다 맞고, 임차인들 보호하고, 돈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주거급여 주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생애 우리 연령별로 신혼, 청년, 고령, 기타 취약계층한테 임대주택들을 뭐 생애주기라고 말을 하죠. 신혼, 청년, 고령, 기타 취약계층에게 주택들을 많이 공급을 하겠다. 이런 거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받지 않게 좀 소득 좀 많이 늘리시고, 이런 거 받을 자격이 되면 안 되십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많이 늘리겠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택지개발지구도 지정을 하고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를 하겠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부담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주민들이 자신이 부담을 사전에 인지한 다음에 추진의 구성 등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하고 사업하면 사실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자신의 부담을 사전에 인지한 후 추진위 구성 등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본인이 이게 안 해도 손해예요, 사실은. 만약에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을 이 부담 사항을 포함토록 하면서 이 부담하는 거를 자신이 없으면은 구역 지정을 포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구역 지정이 안 되면 자기 재산의 증가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재산을 증가를 시켜놓고 자기가 어차피 여기 살 수 있는 부담을 하지 못하면 팔고 나가는 것도 사실 올려서 팔고 나가서 본인이 살 만한 곳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재개발 지역에 뭐 원주민들 중에 뭐 제 단독주택 같은 거 빼고 조그만 집들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담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런데 좀 송바뀜도 되는 것도 나라에선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를 너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에 대해서 물론 도심이라는 데가 여러 계층들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는 사실 맞아요. 뭐 우리 은행에서 뭐 직원들 뽑을 때 뭐 회계사만 뽑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상고 나오고 이런 분들 여러 부분 이제 계층들이 어울려 사는 건 맞는데, 이런 개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곳에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지 못하면 개발을 못하게 결정을 한다.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거고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 뉴스에 나왔던 신문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 요 내용인데, 재개발을 이제 개선하는 게 20%까지 하면서 구역 특성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게, 사실 하한가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하한가를 개선해야지 의무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거지. 10에서 만약에 20이었는데 이거를 30으로 변경된들, 여기도 10이면 요 값을 해도 법의 테두리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사실 올리는 게 훨씬 실효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100이면은 10에서 100 범위 내에서 10 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재개발이 이제 임대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의무적으로 다 높아지는 건 아니고 안정등 구역 특성에 따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신문에서는 조금 호들갑을 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한 건 뭐냐면은 사업 시행 인가 때 임대 비율을 더 넣어라 이런 것들을 사전 협의하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재개발이 지금 임대 비율이 올라갔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임대 비율을 좀 높이면은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줄 때 좀 약간의 진짜 제동 장치라고 말했지만 뭐 딴지를 걸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말을 하면은. 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하나가 지역주택조합,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역주택조합 해제 지역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라 말씀드렸는데, 지역주택조합 해제될 가능성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무대행사의 자본금 요건을 신설을 했고요. 자금 보관 업무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신탁업자에게 위탁 운영을 의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갖고 튀는 거 절대 못하죠, 이제는. 돈 갖고 튀는 거 못하고, 그리고 이게 왜 되기 힘드냐면, 이 토지 소유권 30%를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그 시행자가 주택 소유권 30% 이상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업이 자금 부담인 거예요. 자금 부담을 갖고 하는 건데, 이런 자금 부담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기 토지 30% 갖고 지역주택조합 사업하는 것보다 택지개발지구 가가지고 20%만 내고 나머지 다 대출 일으켜갖고 PF 일으켜서 사업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PF라는 것은 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PF라는 것은 사실 사업지 전체 토지가 확보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30%만 확보가 되면 PF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100% 확보를 해야지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나는 건데 30% 갖고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니 차라리 택지개발 가갖고 돈 조금만 내고 PF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사업 시행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은 앞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도 조합 설립 인가를 지금 못 내면서 추진하는 곳들은 다 해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제 지역들이 다시 재개발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제 지역들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2019년 계획에 지금 그 지역주택조합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연히 뭐 공존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한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월세 상한을 유지해야지만이 재산세랑 그 임대소득세랑 그 종부세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겠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 대한 월세를 상한선을 유지를 해야지만 이제 그 모든 혜택들을 주겠다.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세와 동일하게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 준수 시 세제 혜택 여부를 주겠다. 부여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오늘 결론을 내보면 뭐 신규 택지 공급으로 취약층을 보호하고 기존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준수하라 그런 뜻이고, 재개발 임대 비율 늘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재건축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재건축이 반사 이익을 받을 확률도 조금 있습니다. 재개발에서는 임대 비율을 늘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지만은 재건축에서는 임대 비율을 늘리는 신설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 이익을 오히려 재건축이 좀 볼 수도 있고, 저는 이 재개발 임대 비율을 늘려서 세입자 같이 살게 하려면은요, 교육제도부터 개선해야 돼요. 교육제도부터. 왜냐면 재개발 아파트의 한번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삼성동 아이파크에 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아요.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나가지고 이 계층 간의 격차가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로 하면 쫄려서 못 살아요. 쫄려서 못 살아. 우리 옛날에 지었던 임대 아파트들 보면은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임대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옛날 거. 요즘에는 소시얼 믹스 해가지고 아파트 1, 2, 3, 4층 이하는 무슨 임대 아파트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임대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줘요, 바리케이트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못 넘어오게. 이게 임대 비율을 만들어봤자, 또는 이 아파트에 임대 사는 게 되면은, 임대 아파트를 넣어서 세대 간에 이게 혼합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또 학교를 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인식이 훨씬 더 성장을 하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교육비도 훨씬 더 지급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애들은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지만 교육까지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원활하게 짓고 거기가 잘 살게 만들려면은 사실 사회적인 인식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야 되고, 이런 사교육부터 사실 없애고 시작해야 거기 있는 애들이 낙오하지도 않고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좀 다음에 세미나 할 때 한번 이제 저희가 맨날 유튜브만 찍고 있는데 언제 한번 세미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럴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신규 택지 공급하겠다라는 옛날 얘기고, 임대에 대한 상한선 잘 지켜라. 그리고 재개발 임대 비율 늘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고,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의 내용들을 좀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보시려면은 국토교통부 그 보도자료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와 계속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